안녕하세요, 인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 강의 4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강의 내용은 지지하고 저항이고요. 자, 지지와 저항이란 무엇일까부터 알아볼 건데, 지지와 저항은요, 그 매매의 핵심이에요.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매매 스타일이 되었든지 무엇이든 간에 지지하고 저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매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후에 뭐 중급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디테일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 볼 거고, 왕초보 영상이니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지와 저항 되게 쉬워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지지가 뭘까요? 저점들이 뭉쳐있는 구간 또는 전저점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항은 뭐냐면 고점들이 뭉쳐있는 구간 또는 전고점을 말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역할부터 볼게요. 지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지지의 역할은 뭐냐면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지지 부근에서는 높은 확률로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항의 역할은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항 부근에서는 높은 확률로 하락세가 나온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지지가 땅지자잖아요. 단단한 기반 얘기하는 거고요. 저항은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지와 저항은요, 왜 매매의 핵심이 되냐면 지지와 저항을 잘 찾으면 고점과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서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실력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매매를 잘할까? 이 사람이 매매를 더 못하나? 이런 구분도요, 저는 지지하고 저항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이 트레이더들의 실력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항을 잘 찾는다는 얘기는 고점을 잘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원하는 고점에서 숏이나 매도, 지지를 잘 찾는다는 얘기는 저점을 잘 찾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당연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지선은요, 저점들을 수평으로 이은 선이다. 즉, 저점들을 연결해서 수평선으로 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항선은 고점들을 수평으로 이은 선이에요. 즉, 고점들을 연결해서 수평선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자, 요거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하고 저항.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항은요, 이렇게 고점 보이시죠? 고점. 이렇게 고점들이 뭉쳐있는 곳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저점들이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를 우리는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도하는 방법은 되게 편해요. 뭐냐면 저항선은요,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을 해서 수평선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 요게 저항선을 작도를 한 것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지지는 저점들을 가지고 수평선으로 연결을 한 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밑에 있는 게 지지선, 위에 있는 게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론은 간단하죠. 근데 지금은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 딥하게 들어가면은 더 내용들이 많아요. 저점 중에서도 어떤 걸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고점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저항선을 그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는 방법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요걸 볼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할이 바뀌어요. 이게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드렸어요. 지지와 저항은 땅 따먹기다. 땅 따먹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지지선이 뚫린다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고, 저항선이 뚫린다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저항이 보이시죠? 고점들과 고점들을 연결을 해서 수평선을 그린다. 요게 뭐죠? 저항선이에요. 그쵸? 저항선. 이거 그리는 건 쉽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저항선이 지금 요때 돌파가 됐어요. 근데 돌파가 된 이유에 어떻게 됐죠? 기존에는 가격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저항선이 돌파하자마자 갑자기 대뜸 돌변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전에 땅 따먹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땅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기존에 얘가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항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땅 주인이
매도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매도 세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저항 역할을 한마디로 하죠.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매수, 이 지지라고 볼게요. 지지선이 있어요. 이 지지선은 누구 땅이죠? 매수 세력들의 땅이에요.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항선이 이때 지금 돌파가 되면서 원래는 매도 땅이었는데 이 매도 세력들이 지금 매수 세력들한테 땅을 뺏긴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었어. 매수 세력으로. 자, 그러면 역할도 바뀌어야겠죠. 왜? 매도 세력들이 하는 역할은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쵸? 원래 땅 주인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땅 주인이 바뀌었죠. 매수 세력으로. 매수 세력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죠?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지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 요런 데에서는 땅 주인이 누구였냐면 매도 세력들이 땅 주인이었어요.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요런 식으로 올라오면 내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가격 상승을 막고 있었죠. 근데 돌파가 되면서 기존에는 매도 땅이었는데 요게 매수 세력 땅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요 저항선이 이제는 매수 세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했지만 요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세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건 반대의 경우죠. 보시면 저점과 저점들을 이어서 지지선을 제가 그렸어요. 그쵸? 여기는 누구 땅이었죠? 맞아요. 매수 땅이었어요. 그런데 돌파가 됐죠. 그쵸? 그러면 땅 주인이 이때부터 누구 땅으로 바뀐 거예요? 매도 땅으로 바뀌었어요. 매수 세력들이 하는 역할은 지지선이었다고요. 매도 세력들이 하는 역할은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기존에는 여기가 지금 땅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왔는데 다시 내리고 또 가격이 올라왔는데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지지선이 돌파가 되면 저항선으로 바뀐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지선 매매 이 방법은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방법은요. 세계 모든 트레이더가 다 사용을 해요. 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률적으로 너무나 높은 차트 분석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활용하시는 이 방법들도 초보자분들이 접근해서 사용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왜? 너무 쉬운 이론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도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지하고 저항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방법도 대단히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자, 지지선을 가지고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지지선 부근에서는 반등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지지선을 활용한 매매 방법 중에 첫 번째. 요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요거 볼게요. 자, 제가 밑에 지지선을 지금 하나 그려놨었는데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렸죠? 보시면 자, 지지가 여기 있었네요. 그쵸? 가격이 내려왔어요. 지지선 부분에서는 반등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다고요? 매수. 만약에 비트코인이었으면은 롱 포지션을 들어가겠죠.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또 다시 지지선 부근으로 내려왔네요. 지지선 부근에서는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뭐? 매수. 또 내려왔네요. 여기서 매수. 이런 형태로 지지선 부근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형태로 매매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지선을 활용한 매매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면 하락하는 확률이 높으니 지지선을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다. 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해드렸던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면 저항선으로 역할이 변경이 된다 그랬죠. 요 그림을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지선이 지금 이탈이 됐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이제는 얘가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하락할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비트코인이었으면 숏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돌파가 됐을 때 지지선이 깨졌을 때 매도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들어가던가 아니면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들어가던가 이런 형태로 매매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엄청 정확해요. 확률도 높고. 다음으로 저항선을 이제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저항선 부근에서는 하락하는 확률이 높으니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 또는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쪽에 지금 제가 저항선을 그려드렸어요. 저항선이 이렇게 있죠. 저항선 부근에 오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나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 자, 저항이 여기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쵸? 올라왔죠. 여기서 뭐 한다? 매도. 해외 선물이면 매도 포지션, 비트코인은 숏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저항대가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저항이. 여기서 뭐 한다? 매도.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이 첫 번째 활용 방식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랑 비슷하겠죠.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상승하는 확률이 높으니 저항선을 돌파하면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 자, 요 그림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저항이 다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자, 저항선을 지금 돌파가 됐어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승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매수 포지션, 해외 선물의 경우에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었으면 롱 포지션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항이 돌파가 됐을 때는 매수 또는 롱을 들어간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지 역할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거니까 이 특징을 매매에 활용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지하고 저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요것들은. 근데 오늘 다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지지와 저항선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지지 저항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 심화적인 내용도 설명드릴 거고, 이런 것들은 초급, 중급, 상급에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